보시면 이제 차트의 비밀 완 기본편이라고 이제 분류를 했는데 사실 기본편은 말 그대로 봉차트가 기준인 거죠. 그래서 봉차트를 기준으로 장대 양봉의 중요성, 장대 음봉의 중요성, 그리고 갭상이 준장대 양봉이다라고 취급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갭상으로 나가는 30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추가 상승 여력이 생긴 거다. 장대 음봉부터는 이제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여기까지만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벌써 90페이지예요. 90페이지. 굉장히 이제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어, 이 기술적 분석인데 얘는 응용편이라고 이제 해서 여기서부터는 이제 봉차트는 나는 다루지 않겠다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차트 이후에 지표들 지표들에 대한 얘기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얘도 보면 벌써 90페이지가 넘어요, 얘도. 91페이지니까. 그러면 두 개를 합치면 180페이지가 되면서 버벅거리는 거죠. 이 파일을 열고 얘를 수정하고 막 할 때 이 100페이지가 넘어가면서부터는 굉장히 버벅거리거든요. 이제 컴퓨터가 더 좋아져야 돼. 그러면 이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근데 아직은 버벅거리기 때문에 나누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나누는 기준점은 봉차트냐 아니냐. 그걸로 나눈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응용편 이제 나가기 시작하시면, 이제, 기술적 분석의 정의는 이 봉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모든 보조지표 포함인 거죠. 근데 이 밑에 있는 거래량 같은 경우에는 이 거래량을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기준 자체가 이 거래량이 조금이라도 탁 들어가는 순간 거래량이 이걸 돈이잖아요. 여기서의 돈은 내 돈이에요, 내 돈. 남의 돈 얘기를 한 게 아니라 내 돈인데, 내 돈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저 거래량 안에는 일부가, 내 돈의 일부가 저기에 막 포함돼서 막 움직이는 거죠. 저 차트가. 그때마다 내 심리가 막 쫄렸다가 좋았다가 막 기분 좋다가 싫었다가 막 이런 심리적인 요인들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래서 거래량이 심리적 분석이다라는 거를 이해를 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일단. 그리고 이 심리적 분석을 할 때 저 거래량 안에 왜 기관과 외국인이 들어가 있는지, 그 분석이 왜 필요한지, 그런 것들까지도 이해하면 더 좋고. 그거는 이제 스텝 3에서 다루는 거죠. 지금은 기술적 분석, 얘만 기준으로, 이 봉차트를 기준으로 해서 나오는 애들을 하나씩 하나씩 한번 공부를 해보자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왜 제가 기술적 분석으로 스텝 2를 꾸며놨는지. 그래서 스텝 2에서는 스텝 1을 통해서 내가 기본적으로 조금씩 벌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이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더 벌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벌까? 이해되셨죠? 네. 이 심리적 분석으로 가면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조금 더 왕창 벌까? 네, 이런 개념이거든요. 개념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심리를 좀 이용하는 거죠, 이쪽에서. 그래서 MTS에서의 기술적 분석, 심리적 분석 얘기를 했고요. 뭐 볼린저밴드 투자 기법은 기본서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냥 심플하게 한번 읽어보고 볼린저밴드 투자 기법을 처음에는 사용을 했었지만 지금은 엔벨로프만 쓰고 있잖아요. 사실 엔벨로프만으로도 충분해 보인다. 왜? 문과생들 때문인 거죠. 문과생들이 공부를 하기 싫어하니까. 이 볼린저밴드부터는 이제 가우시안 분포가 나오잖아요. 이 가우시안 분포를 문과생들은 이해하고 싶지 않아해요. 근데 엔벨로프는 그냥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밖에 없기 때문에 사칙연산으로 충분한 그런 지표이기 때문에 그 정도는 생각을 하고 싶을 거죠. 그 정도 수학은 나도 할 줄 알아. 근데 가우시안 분포 나오는 순간 그냥 달 때리는 거죠. 브리녀밴드. 그래서 매매 기법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투자자들 중에 문과, 이과를 나눠버리잖아요. 그래서 문과생들도 이해하기 쉬운 그래서 이평선을 중요시하는 거죠. 참고 지표이긴 하지만 이해되셨죠? 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투자자 관점에서 투자자를 크게 두 분류로 나누는 거예요. 수학을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이해되셨죠? 왜냐하면 기술적 분석 자체가 수학을 잘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분석 기법이 많거든요. 만들어 놓은 이 기법들도 되게 많고.
이평선부터 그래서 얘기가 나오죠. 이평선의 기준을 어떻게 삼아야 되냐. 이제 거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5일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10일을 기준으로 할 거냐, 20일, 60일, 90, 120일, 180일, 200일, 240일. 왜 이게 중요하냐부터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200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 얘는 주, 200일은 좀 나중에 생각할게요. 나중에 생각할게요. 일단 얘기를 할 때 기간을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기간 생각인 거죠, 기간. 그래서 일주일 기준으로, 2주일 기준으로, 그 다음에 한 달 기준으로, 3개월 기준으로, 6개월 기준, 9개월 기준, 1년 기준인 거죠. 240일이죠. 어떤 사람들은 200일을 1년으로 보고 이제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죠. 여기까지는 크게 문제가 없죠. 네. 기준점을 이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HTS에서는 기준점을 내가 삼을 때, 기간을 총 5개 정도만 이렇게 이 지표를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를 더 띄워서 2개를 만들고 나머지 필요한 지표를 더 추가를 해도 되는 거죠. 해도 되고, 해도 되고. 그건 이제 본인 선택이지만. MTS도 마찬가지고. 근데 더 웃긴 거는 MTS 같은 경우에는 기간이 10개까지 내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MTS는 모바일이잖아요. 모바일에서 만든 이제 앱 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컴퓨터로 이제 프로그램 짜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 얘가, 얘는 5개고 얘는 10개라는 게 저는 그것도 좀 웃긴 거거든요. 저 원래도 얘기했던 거. 음,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이, 얘네, 이쪽에 있는 부서하고 이쪽에 있는 부서가 이제 차이가 있다 보니까 좀 되게 좀 멍청한 짓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중간중간 이런 거 나오면 제가 좀 많이 공격을 하잖아요. 형, 주거통 어떻게 설정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지금은 이제 이런 얘기 할 때가 아닌 거죠. 사실 우리는. 그래서 뭐 증배열, 역배열, 뭐 그랜빌의 법칙, 4가지가 있고, 매수 신호, 매도 신호 있고, 뭐, 이런 얘기들은 이제 다 한물간 얘기가 돼버린 거고, 지금부터 해야 되는 얘기는 내가 공략 포인트를 생각을 할 때 뭘 봐야 되냐. 네, 당연히 기준은 급등이죠, 급등. 그러면 이평선을 가지고 이 급등을 생각할 때 뭘 가지고 급등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냐.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급등을 하는데 또는 폭등을 해, 주가가. 주가가 폭등을 하기 위한 가장 기본 조건, 가장 최소한의 조건. 이거는 5일선을 타야 되는 거죠. 5일선. 무조건. 최소 5일선. 이 5일선보다 더 심한 애들은 여기에서 이제 장대 양봉이 나와버리면 얘는 장대 양봉이 나왔다기보다는 좀 허접하죠. 장대 양봉이 빵 떠버리면 엔벨로프를 탈 수도 있어요. 엔벨로프 타고 막 오를 수도 있거든요. 급, 이 급격하게. 그런 예제가 어딘가에 있겠죠, 당연히. 음, S3, S2 전개되나? 네. 여기에서 이건 심플 엔벨로프 볼린저 밴드를 켜고 엔벨로프부터 한번 켜볼게요. 그러면 이쪽부터 이제 급등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왔죠? 여기 보시면 여기서 과거로 빵 쏘면 이날이 7월 13일 그리고 나서 요 날이죠. 6월 20일 그 전날은 6월 17일 딱 한 달 되는 날이거든요. 얘가 장대양봉이죠. 주가가 29%까지 올랐다가 종가가 13%까지 그리고
얘 재료가 뭔지 몰라요. 분석을 해봐야 되지만. 어쨌든 얘 재료는 지금 살아있죠. 음, 이 밑으로 떨어지는 흔적이 전혀 없으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갭상이 나왔거든요. 음, 그죠? 장대항공이 또 나온 거죠. 이해되셨죠? 이제 지금 방금 한 설명은. 그리고 나서 조정을 받고 추가적으로 여기까지는 무조건 오르는 거죠. 근데 더 오른 거죠. 음, 여기까지. 네, 그러고 나서 여기도 또 갭상이 나왔죠. 음, 그럼 이 이상 더 오를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 오른쪽에서, 이 오른쪽에서. 음, 언제 오를지는 저도 몰라요. 음, 근데 오르긴 오른다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음, 근데 지금 하려고 하는 설명은 이 설명이 아니라 이 장대항공이 나오고 나서 조정을 받을 때 엔벨로프까지 조정을 받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르는 거잖아요. 여기서도 엔벨로프까지 조정을 받고 또 다시 더 오르고 음, 또 엔벨로프까지 조정받았다가 또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고 음, 음, 이해되셨죠? 네, 네, 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건지 이 음, 부분만 이해하고 계시면 돼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등평균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5일선 얘기를 하고 있는 것 뿐이라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찌질 오르는데 5일선을 타고 뭐 찌질 오르는 거죠. 음, 그러다가 5일선이 깨지면 다시 11선에서 지지받고 음, 5일선까지만 5일선에서 타고 다시 올랐다가 여기 갭선 보이시죠? 음, 얘가 5일선이 깨졌어요. 근데 밑에 뭐가 있어요? 11선이 일선이 있어요. 있어. 그죠? 11선에서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서 5일선에서 조정받고 더 오르고 5일선에서 조정받고 여기서 깨지니까 또 11선에서 조정받고 또 오르는데 뭐가 보여요? 갭상이 보이죠. 음, 그러면 이 고점 이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제가 있다고 했고 여기도 또 갭상이네요. 그럼 이 오른쪽에서 더 오를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죠. 음, 근데 갭상으로 막 오르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음봉이 나왔을 때 당연히 추가 상승 여력이 음, 여전히 있다는 얘기잖아요. 음, 이해되셨죠? 네, 여기까지? 네, 네.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음, 그래서 실제로 그런지 지금 이게 언제인지 좀 볼까요? 이 교재 만들었을 당시가 20년이면, 2020년 2월, 7월 이때잖아요. 네, 카카오 가지고 만든 거잖아요. 음, 그러면 카카오 가지고 2020년, 2020년, 2020년이면 그 오른쪽이네요. 네, 2020년 한 번 더, 이쪽 얘기잖아요. 7월 얘기는 이쪽 얘기라고요. 음, 더 오른다고 했잖아요. 음, 이만큼 더 올랐네요. 음, 장난 아니게. 지금 단기 투자 이상을 이제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음, 지금 그거를 섞어서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네, 있는 것 뿐이에요. 네, 이평선에서 뭘 봐야 되고 음, 내가 투자 지속을 결정을 할 수 있는 가장 음, 큰 이유. 음, 자, 11선이 깨지면 당연히 그 밑에 뭐가 있어요? 21선에서 음,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조정받고 오르고 음, 보이시죠? 음, 그리고 나서 또 5일선 타고 있다고요. 음, 또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음, 이런 패턴을 주의 깊게 봐야 되고 음, 관심을 집중하셔야 되는 거죠. 음, 이런 거는 굉장히 중요하겠죠. 상단 지표라는 표현을 쓰고 이제 제가 하단 지표라는 표현을 쓰기 시작하는데 증거통에서 나온 얘기, 아니 영문에서 나온 얘기예요. 영문에서 이 위에를 상단 지표라고 표현을 하고 이 밑에를 하단 지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음, 그래서 저 상단 지표에는 뭐가 있냐, 뭐 굉장히 많지만 그 중에 이제 공망 차트하고 채널 지표 중에 이제 엔벨로프하고 볼린저 밴드를 설명을 음, 해드리려고 하는 것 뿐이고 금방 지표는 뭐 정의는 이렇고 HTS에서는 뭐 설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항상 저는 설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잖아요. 그래서 저하고 1대1 매핑을 시키려고 하고 스크린샷을 통해서 서로 공유를 하면 똑같은 차트가 딱 튀어나와야 되고 똑같은 그림이 그것 때문에 이제 설정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거죠. 그래야 서로 이제 말이 엇나가지 않으니까. 금방 차트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언제 내가 투자 포인트를 언제로 잡을 거냐.
이 그물망을 벗어난 이 첫 번째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죠. 음, 사실 이때가 물고기가 제일 큰 거죠. 음, 큰 물고기를 잡으려고 하는 거고. 음, 이 이후에 내가 단기 투자를 하든 중기 투자를 하든 중장기 투자를 하든 그 음, 선택은 그 이후 문제라고요. 음, 공망 차트는 투자의 시작점을 알려주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음, 단기 투자에서도 그렇고 이제 투자 얘기를 하는데 구멍망 차트가 빠졌어? 음, 그러면 뭔가 이상한 거죠. 그때부터는 음, 아, 음, 왜 구멍망 차트 얘기가 없지?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음, 그래서 지금 가지고 계시는 종목들 잠깐 금방 차트만 음, 기준으로 차트 중에 금방 차트가 이렇게 별도로 있는 네,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부강약품이 있는데 얘를 지금 물 탈까 말까. 음, 지금 굉장히 오래 두고 있었어요. 근데 얘를 더 살까 말까. 음, 이 첫 번째 이 물고기가 있지 않으면 저는 안 사겠다는 얘기예요. 음, 지금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음, 완전히 벗어난 물고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네요. 여전히 없죠. 그죠? 여기서 벗어나려고 했다가 말았어요. 벗어나려고 나려고 했다가 음, 예, 안 했죠. 지금. 그러면 삼성물산 얘도 아니네. 여기서 벗어났다가, 지금 벗어났다가 말았다. 벗어났다 말았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나보고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사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근데 외인 보유 물량을 봤더니 계속 매집하고 있네요. 그러네. 그죠? 음, 그러면 나도 살만 하겠죠. 네, 지금. 오스포텍은. 얘도 이제 벗어났다가 살짝만 벗어났다가 음, 다시 이제 꼬라든. 얘도 이 외국인 보유 수량을 보면 조금 살아났다가 이 산 가장 큰 이유는 유상증자 때문인데요. 이런 유상증자가 있으면 이 보유 수량으로 보는 게 아니라 보유 비중으로 봐야 되잖아요. 외국인 보유 비중 이렇게 음, 비중도 늘어났었네요. 음, 그죠? 음, 그 수량으로 보면 이제 유중은 이제 왜곡이 생기지만 비중은 음. 왜곡이 생기면 진짜 산 보정이 거거든요. 되니까. 이해되셨죠? 네, 네. 그러니까 이 유상증자를 받을 때 좀 많이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다가 지금은 다시 팔았다는 얘기고 이쪽에서 이쪽에서 좀 정리를 했나 보네요. 음, 오스코텍도 여전히 아닌 거죠. KM은 얘도 이제 여기 좀 보이죠 이렇게 좀 이렇게 아직은 벗어나진 못했어요. 그죠? 벗어나진 못했지만 벗어날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거죠. 얘는 조금 괜찮아 보이네요. 그죠? 외인도 이제 왕창 이쪽에서 좀 샀고. 음, 근데 이 물량도 주식 받아서 생긴 물량일 수도 있어요. 음, K 배당을 때렸으니까. 주식 줬잖아요. 네, 기억나시죠? 네. 아이템, 반도체, 아직 택도 없죠. 음, 이마트, 이마트 음, 나왔죠. 음, 그죠? 네, 네, 사도 되겠네요. 네. 외국인도 보시면 사고 사고 싶어. 있네요. 음, 이마트는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네요. 음, 그러면 역대 차트를 좀 볼까요? 이렇게 역대 차트. 역대 차트를 봤을 때 이 고점이 왼쪽에 있는 이 고점에서 내가 내리 걷을 때 얘가 지금 내리 누르고 있을 거잖아요. 음, 그죠? 네, 그럼 내리 누르고 있는 애가 이 저항선이 있는데 요 바로 위에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럼 이쪽에서 한번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겠네요. 음, 그리고 나서 이제 시도는 계속 하는 거죠. 왜? 이쪽에서 저항선 돌파를 했거든요. 음, 이쪽에서. 이 저항선 돌파는 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쪽은 완전히 했단 말이에요. 이쪽에서는. 네. 그러면서 장대항공도 이쪽에서 보이는 거 같고, 음, 얘도 장대항공 보이는 거 같고. 음, 그리고 이쪽에서 내리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 6개월짜리 중장기 저항선 돌파를 이쪽에서 했죠. 음, 한 다음에 저항선 역할도 충분히 하고 있고, 음, 하나, 둘, 음, 두 번째는 장대항공으로 나왔고, 음, 얘가 좀 의미가 있죠. 음, 그죠? 그리고 이쪽은 당연히 의미가 있는 거고.
그래서 두 번째로 나왔다는 얘기는 대세 상승 가능성이 굉장히 열려 있는 거죠. 이쪽에서 바로 정선 돌파를 굉장히 세게 할 수도 있는 거죠. 음, 그런 것들은 이제 매물대를 봐서 내가 어디에 매물대가 좀 많이 있나 볼 필요는 있죠. 지금 이쪽부터 또 시작을 하잖아요, 매물대가. 음, 근데 저 위에 있네요. 음, 이쪽도 좀 매물대가 세긴 하지만 얘도 이 정선 위에 있고 음, 정선을 돌파한 다음에 이쪽에서 또 한 달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또 오르고 또 하다가 음, 오르고 뭐 그러기는 하겠죠. 음, 외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 이 중형주 이상인 경우에 음, 시총이 1조 이상인 경우에 음, 제가 기관도 보라고 했죠. 네, 우리나라는 기관이 이 차트를 좌지우지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래서 봤더니 기관도 한 3개월 정도 음, 대세 이렇게 음, 순매수로 가고 있는 거죠. 음, 그죠? 순매수. 음, 괜찮네요. 그죠? 음, 얘는 한 6개월 정도 순매수 중인 거고 음, 순매수가 시작을 이제 이 기관과 외국인이 하고 있으니까 음, 이마트는 괜찮은 것 같아요. 이제 음, 그다음에 SK케미칼 한번 보면 SK케미칼은 제가 지금 보려고 하는 거는 금융 차트고요.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면 되겠죠. 우선 이렇게 후큰도 가능성이 열렸죠. 그죠? 한번 아까 나왔어요? 제가 그 얘기를 했었는데 저 위에서 내리 누르는 게 이게 혹시나 있나 음,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음, 얘는 지금 지하실에서 움직이고 있는 차트인 거죠. 그죠? 음, 지하실 차트잖아요. 네, 전형적인. 네, 그리고 이쪽에서 지금 매물대가 이쪽에 형성이 돼 있는 걸로 봐서는 그죠? 볼 음, 필요도 없죠. 음, 이쪽에서 한 3개월 가까이 이쪽에서 횡보를 했으니까 음, 그 매물을 지금 소화를 하는 과정으로 여겨지는 음, 거죠. 음, 그러면 여기 이 쿠폰 같은 종목에서 중요한 건 뭐냐? 결국은 실적이란 말이에요. 음, 재무추이를 보고 이 분기를 봐야 되는데 음, 흑자 전환을 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거고 음, 흑자 전환을 했다 그러면 이때부터는 뭐가 가능하다? 물타기가 가능하다고요. 음, 음, 그래서 아 쿠폰도 물타기를 해도 되겠구나. 음, 그럼 아까 이마트도 보셨잖아요. 음, 이마트도 보시면 적자가 났었단 음, 말이에요. 음, 근데 지금 얘도 흑자 전환을 했잖아요. 음, 그럼 아 얘도 사도 되는구나. 음, 그러니까 이마트도 사도 되고 쿠폰도 사도 되는 거죠. 음,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이 두 종목 다 사도 되는 종목으로 바뀐 거죠. 지금은. 음, 제가 사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난번 음, 교육할 때는 쿠폰도 그렇고 아니 적자 났네요. 막 음, 이러면서 이제 사지 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도 되는 거죠. 네, 이해되셨죠? 네, 물타기를 해도 되냐 마냐 음,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때 음, 흑자가 났는지 여부를 제일 음, 먼저 봐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음, 그래서 쿠폰 이 골목 차트만 보지 말고 이런 상황인데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는지를 알고 계셔야 되는 음, 거예요. SK 바이오사이언스 얘도 참 답답하죠. 답답한데 얘도 이제 잠깐 이 재무 이 음, 보면 실적이 매출액이 제가 10% 얘기를 했잖아요. 음, 그래서 매출액 변동을 좀 보면 매출액 증감률 그다음에 영업이익 증감률 이런 것들을 보면 바로 보이거든요. 50% 반토막 났네요. 음, 전년 동기 대비이기 때문에 3Q면 3Q를 보셔야 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2,200억 기준으로 이 911억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주가가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당연히 밀리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무량주긴 해요. 근데 PBR은 어디를 향해서 갈 것 같아요? 이별, PBR은 이를 향해서 가겠죠. 그죠? 음, 초고속 성장주였다가 음, 지금 여기는 신급 성장주였단 말이에요. 음, 신급 음, 성장주면은 20을 향해서 가고 있었을 거라고. 음, 그래서 14에서 20을 향해서 가고 있다가 음, 꺾이는 거죠. 음, 그러면 이제 초고속 성장으로 바뀌었다가 음, 성장주로 바뀌었다가 우량주로 바뀌는 음, 그게 이제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모습인 거거든요. 그러면
주가는 당연히 반토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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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막, 최소 20% 이상 하락, 20, 30% 하락, 계속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예. 여기서 신급 지속이 돼버리면 더 날아가는 거죠, 계속. 음, 쓸어 모으는 거니까. 네. 이렇게 이제 지금 보유 중인 종목을 대충 봤고요. 음, 금융망 차트 기준으로 본 거죠. 네. 그죠? 그래서 봤더니 지금 한 두 종목 정도 음, 물타기 해도 될 만한 종목 나온 음, 거죠. 음, 근데 아직 타이밍은 아닌 거죠. 그죠? 음, 이 벗어난 얘가 필요한 거죠, 얘가. 얘가 장대 양봉이 나오나 안 나오나 계속 모니터링을 하다가 나왔다 그러면 나도 사는 게 좋죠. 채널 지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데 다음은 이제 엔벨로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엔벨로프 같은 경우에도 기준점을 봤을 때 20일, 21선을 기준으로 이 중심선이죠. 중심선 이 21선을 기준으로 이 엔벨로프 상단까지 치고 올라간 흔적이 있는 종목. 음, 이 한 번에 가는 게 제일 좋고요. 음, 두 번에 갈 수도 있고, 음, 세 번에 갈 수도 있는 거죠. 얘는 네 번에 갔죠. 음,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음, 예, 이런 애들이 필요한 거죠. 얘도 준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얘도 준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반대로 예, 반면에 이 하단에서 상단까지 음, 한 번에 갈 수도 있고, 두 번에 갈 수도 있고, 세 번에 갈 수도 있는데, 음, 중심선이 아니라 이 하단에서 바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잖아요. 네. 굉장히 센 거예요. 음, 어, 나는 이 하단을 터치했다는 얘기는 얘는 하락할 것 같은데 음, 이 중심선이 정선 역할을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네. 더 추가 하락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음, 근데 이 하단선에서 바로 상단선으로 터치를 했다는 얘기는 이거 볼 것도 없이 그냥 바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는 것 같은데 음, 이렇게 바뀌는 거거든요. 이해되셨죠? 네. 엔벨로프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그리고 단기 투자 관점에서 엔벨로프는 당연히 21선이 기준이기 때문에 단기 투자 관점에서 만들어 놓은 이 가장 중요한 지표죠. 네. 아까 궁극 차트 같은 경우에는 궁극 차트를 만드는 수식 주체를 보셨을 때 여기 있죠? 시작값이 10일이에요. 10일이 이평 개수가 20개예요. 그럼 그 두 개를 곱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간격이 10일이에요. 음, 10일 단위로 이평 개수 20개를 만들어라. 그럼 200일이 나오잖아요. 사실 저는 이평 개수를 24개를 만들고 싶은데 20개가 제약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쓸 필요가 있어요. 24개. 이평 개수가 이평 개수를 24로 만들고 싶었지만 영문 HTS 제약 제약이 20개였던 거죠. 네. 요 제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제 저렇게 쓸 수밖에 없는. 그러면 저는 이제 240개 이평선을 기준으로 그 모든 이평선이 다 지지선, 저항선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 지표가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단기 투자, 중기 투자, 뭐 중장기 투자 다 가능하다고요. 이 공망 차트 같은 경우에는 이평선도 마찬가지예요. 이평선도 21 이평선 같은 경우에는 단기 투자의 기준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고 내가 60일 이평선이다 그러면 내가 중기 투자를 기준으로 60일은 3개월이니까 음, 3개월 중기 투자를 기준으로 또는 이 120일선 같은 경우에는 내가 중장기 투자 6개월을 기준으로 만들 수가 있는 그래서 투자를 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그런 보조 지표에 해당되는 게 이평선과 군망 차트란 말이에요. 음, 그렇지만 이 엔벨로프나 볼린저 밴드 같은 경우에는 다르다는 거죠.
지금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얘는 20일로 고정이 돼 버렸기 때문에 단기 투자에만 쓸 수 있는 보조지표라는 거죠. 음,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이런 식의 설명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이해를 하고 했으면 싶은 네. 거예요. 그래서 말이 길어지는 거고. 그리고 엔벨로프는 외국인 단기 투자자의 매도 시점을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매도가 나오는 포인트를 봤을 때 시작이 이 엔벨로프 상단부터 조금씩 계속 팔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한 번에 왕창 내다 파는 게 아니라 얘네들은 상단을 딱 터치하는 순간부터 조금씩 매도해서 이렇게 매도 해서 이 고가까지도 계속 매도 때리고 또 계속 내려오면서도 계속 매도를 때리는 거죠. 이 상단선 터치할 때까지. 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음, 이날 같은 경우에는 상단선 터치를 안 했잖아요. 그러면 잠깐 날 때까지 계속 매도를 하는 거예요. 음,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음, 이 다음날도 매도를 외국인들은 때리고 있었겠죠. 음,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된다. 예. 이날도 마찬가지예요. 음, 그죠? 이제 좀 감이 오시죠? 예. 이날도 뭐 엄청 많이 팔았겠죠. 이런 날은. 음, 그러니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음, 그래서 외국인의 강력한 매도 시점이다. 그래서 이날 왜 매도세가 이렇게 이 매수세가 세지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기관과 개인이 사고 있는 거죠. 음, 기관과 개인, 음, 국내 예. 국내 투자자. 음, 근데 외국인의 거의 한 제가 생각할 때는 70% 이상, 70% 이상이 다 단기 투자를 하고 있다. 중점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엔벨로프가 굉장히 중요한 이 매도를 볼 때는 예, 음, 그러면 매수일 때는 이게 굉장히 얘를 보냐라고 했을 때 보긴 볼 테지만 굉장히 좀 많이 보는 것 같지는 않다. 분석을 해보면 이 연관성이 들어가. 시점에 큰 영향은 안 미치는 것처럼 느껴진다. 근데 매도는 확실하다. 매도는 그 제가 봤을 때 거의 한 8, 90% 이상 잘 맞아요. 음, 왜냐하면 이런 게 있어요. 이 21선이 이 중심선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가 있거든요. 음, 외인 입장에서는. 음, 그리고 하단선이 매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고요. 음, 지금 하단선 이렇게 보시면 음, 밑에 이 매수 포인트가 이렇게 될 수도 이 밑에 음, 보면은 이 사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건들지도 않았는데 사잖아요. 음, 음, 근처만 왔는데도. 음, 하단선을 기준으로 하진 않았잖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음, 음, 그래서 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음,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강력한 매수 포인트냐 그게 또 아니라는 거죠. 음, 막 무진장사냐 그게 또 음, 아니라는 거예요. 음, 왜냐하면 이 하단선은 굉장히 위험한 선이거든요. 음,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다고 했잖아요. 제가 이 하단선은. 음, 그래서 재수 없으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엔벨로프 보려고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면 외인 볼게요. 외국인 매운맛. 수량으로 음, 지금 보시면 네, 이런 위치잖아요. 이런 위치. 음, 그죠? 이런 위치. 음, 요 위치인 거잖아요. 요 위치. 음, 그죠? 그리고 요 위치인 거고요. 음, 잘 보이죠? 매도하고 있죠? 음,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는 이렇게 보셔야죠. 이날은, 이 음봉인 날은 이렇게 산 거예요. 이렇게 조금. 근데 이 양봉인 날은 오히려 팔고 있는 거죠. 밑에 보시면. 그죠? 예, 그리고 이쪽도 보시면 이 양봉인 날, 이 다음 날 보면 팔고 있는 거죠. 여기 계속 팔고 있잖아요. 음, 이런 날이 어떤 날이냐면
이걸 보셔야 되거든요. 요거. 음, 이게 깨진 날이에요. 음, 이게 깨져가지고 이 전저점이 무너지고 전저점이 무너지고 지금 전저점이 무너지고 있잖아요. 음, 지금 보고 있는 건 SK 바이오사이언스고요. 음, 이 공매도 대상 종목인 거예요. 지금 음, 공매도를 때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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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공매도를 때리고 있다는 거는 저쪽에서는 얘네들은 스몰 옵션으로는 벌고 있겠죠, 당연히. 음. 이해되셨죠? 네, 네. 굉장히 위험한 이 하단 지표를 내가 매수 시그널로 삼을 때 이 리스크가 너무 큰 거예요. 음, 음, 이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공매도가 없잖아요. 공매도를 못 때리니까 음, 이 공매도 비중 조절도 안 되고 사실은. 음, 그래서 이거를 따라갈 수는 없다. 음, 예, 얘네들을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이걸 따라갈 수는 없거든요. 음, 음, 근데 이 고점에서의 매도는 이런 고점에서의 매도는 이쪽에서 음, 이렇게 매도 때리고 있는 이런 애들은 따라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음, 그런 얘기들을 하고 싶은 음, 게 이 얘기인 거죠. 음, 이 얘기와 아까 하단 얘기, 네, 음, 하단 얘기, 음, 네, 얘가 하단 얘기고 음. 네, 얘는 상단 얘기죠. 적어도 얘 상단 얘기는 50%는 우리가 거의 확실하게 짐작할 수 있다. 아니 80% 이상. 아, 그러니까 상단과 하단이 있으니까 네, 하단은 하단은 믿을 수가 없죠. 언슈어. 네, 근데 위에는 거의 90% 이상, 80% 이상 슈어. 매도는 믿어도 매수는 못 못 믿겠다는 믿겠다.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확률이 50%도 안 되니까 이 음, 하단은. 음, 이렇게 하고 음, 볼리nger 밴드 뭐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네, 동일하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정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넘어갈 거고 볼리nger 밴드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팽창하냐 아니면 수축하냐 그걸 가지고 투자 포인트를 이제 매매 포인트죠 사실 얘도 단기 투자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지표이기 때문에 네, 매매 포인트 그리고 확률은 97% 기준으로 이제 세팅을 해 놓은 거죠 얘 같은 경우에 20의 승수 2 같은 경우에 93%였나? 뭐 그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이번에 90% 이상 어쨌든. 음, 그래서 이평선하고 같이 보는 게 뭐 좋을 수도 있고 하단 지표 이제 추세 지표 정리를 좀 음, 많이 했는데 사실 그물망 차트를 추세 지표로 이렇게 삼는 것도 좀 위험한 발상이고요. 음, 뭐 중간중간 좀 제가 이런 얘기 이제 그만할게요. 이 추세 지표 보면은 좀 이렇게 선행이 많은데 여기서 이제 조건식으로 이렇게 갖다 놓은 이 추세 지표는 요거 그나마 이 조건식으로 만들어 놓은 얘가 더 정확성은 높다고 했어요. 얘보다. 음, 음, MACD는 뭐 산출 공식이라든지 설정이라든지 이런 것 등장 들어가고요. 매매 전략은 기준선과 시그널선인 거죠. 예, 상향 돌파. 그래서 내가 상향 돌파냐 하향 돌파냐에 따라서 진입과 청산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 음, 그래서 이 기술적 지표들은 다 매매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지표들인 거죠.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음, 내가 물량 관리를 하거나 아니면은 종목 선정을 하거나 이럴 용도로 쓰는 애들이라기보다는 음, 내가 그 어떤 종목을 선정을 했을 때 음, 얘를 지금 살까 말까 음, 그런 고민을 하는 음, 그리고 팔까 말까 음, 그런 고민을 할 때 쓰이는 지표들이 이 기술적 지표들인 거죠. 음, 그래서 주식에서 얘기하는 상승과 하락, 폭등과 폭락, 횡보 또는 반등과 조정 이런 것들을 이제 음, MACD 추세 지표이기 때문에 추세 지표를 기준으로 내가 지금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폭등 추세냐, 이 횡보 추세냐 뭐 이런 얘기들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상승부터 하락, 폭등, 폭락, 횡보, 조정, 반등을 다 얘기를 했었고요. 음, 이걸 통해서 스타트이어에서 만들어 놓은 지표가 MACD 레이트라는 지표고 이 MACD 레이트라는 지표의 가장 큰 매력은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수식은 이거고 뭐 급등주 탄생은 뭐 비밀을 뭐 풀어냈고 음, 어쩌고저쩌고 다 중요한데
가장 핵심은 이거죠. 음, 물통이냐, 불통이냐. 음, 음, 물통에 있으면 최소 한 달 이상 무조건 사면 안 된다. 음, 그리고 수익 구간이냐, 투자 구간이냐. 음, 내가 여기에서 사도 되냐, 사면 안 되냐. 음, 내가 홀딩을 계속 해야 되냐, 음, 말아야 되냐. 이런 결정들을 할 때 굉장히 유효한 지표가 이 MACD 레이트보다 음, 정확도가 높은 지표는 없어 보인다라는 음, 제가 보기에는. 제가 공부했던 모든 지표들을 다 봐도 음, 그리고 시중에 나온 뭐 이렇게 소개되는 지표들을 봐도 이 MACD 레이트보다 더 중요한 음, 이 내가 스윙을 할 건지 내가 투자를 음, 할 건지 음, 단기 투자를 할 건지 아니면 음, 중장기 투자를 할 건지 이런 매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설명할 필요가 없는 지표죠. 워낙 잘 맞으니까. 그죠? 많이 강조를 했었죠. 이런. 모든 보조 지표 중에 네, 제일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MACD 레이트가. 음,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표는 개인적으로는 네, 엔벨러프. 그 음, 다음에 세 번째라고 생각을 하면 뭐 금방 차트 정도 그리고 음, 이제 매물대 차트 음, 그 정도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음, 무조건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 음, 어떤 애들부터 이 지표들을 공부를 할까라고 음, 했을 때 이평선은 기본이고 예. 음, 이 RSI 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타, 초단타. 음, 근데 초단타를 때릴 때 이 분봉과 초봉까지도 보거든요. 네, 갑자기 막 10% 이상 넘어간다 그러면은 음, 20%막 넘어가고 이런 지표, 이런 봉 같은 경우에는 이 음, 초봉을 볼 수밖에 없게끔 만들어요. 음, 그러면 이제 RSI가 중요해지거든요. 음, 갑자기 이제 순간적으로 쳐버리는 지표라도. 그러면 RSI는 뭘 봐야 되냐? MACD는 기준선 음, 0을 기준으로 해서 보잖아요. 네, RSI는 기준선 50을 기준으로 해서 보는 게 좋다. 그래서 상향 돌파했냐, 아니면 음, 리테스팅을 했냐, 음, 그런 게 이제 중요한 거고. MACD 같은 경우에도 MACD 기준선 0을 기준으로 돌파를 했냐, 그다음에 음, 돌파한 이후에 리테스팅을 하냐, 못 하냐, 이제 그런 포인트를 보려고 하는 거지. 아까도 보시면 이 MACD가 이렇게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 치고 올라간 다음에 여기서 리테스팅이 일어나는 포인트잖아요. 예, 여기도 리테스팅이 일어나는 포인트고. 음, 네. 그런 포인트들이 중요하다는 거죠. 음, 왜 중요한지는 당연히 주식이 오르니까 중요한 것뿐이고,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지, 음, 그런 포인트들을. 음, 그래서 RSI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고요. MACD 레이트와 이제 RSI 가지고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시킬래? 그게 이제 관심사인 거죠, 사실. 제일 큰 음, 관심사. 음, 그래서 여기에서부터 이제 급등주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나오는 거고. 그래서 모멘텀 지표, 뭐, 스토캐스틱은 이제 넘어갈 거고요, 다. 스토캐스틱은 이제 뒤로 갈수록 안 쓰는 지표가 됐잖아요. 그냥 봉차트로 그냥 커버가 가능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지수적 분석, 총정리까지 해서 끝내는 거죠. 네, 네, 여기까지 해서 일단은 응용편이라고 하면 아까 기본편에서는 봉차트가 워낙 기본 중에 기본이기 때문에 이 정의를 내리는 음, 특히 장대 양봉과 장대 음봉의 정의를 내리기 위한 이제 과정인 거죠, 과정. 그 음, 다음에 매수법과 매도법, 봉 세 음, 개를 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게 가장 기본인 거죠. 음, 그리고 응용에서는 이 봉 차트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모든 보조 지표들, 음, 예, 다음 시간에 배우는 이제 심리적 분석에서는 음, 밑에 있는 거래량을 가지고 위로 뿌리기도 하고, 음, 그래서 나오는 매물대 차트라든지, 음, 아니면 이 밑에 있는 이 거래량을 어떻게 활용을 하는지, 그래서 기관의 매수세와 이 음, 외국인의 매수세 또는 매도세, 이 순매수, 순매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음, 어떻게 이제
이 매핑을 시켜야 되는 건지 뭐 이런 것들을 음, 하나씩 또 배워 나갔었죠. 네. 여기까지 해서 기술적 분석 끝내고요. 수고했습니다. 질문은 당연히 없죠. 네.